2026년 새해 초부터 우리 외교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단순히 인사치레하러 간 게 아닙니다.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보따리 가득 실질적인 성과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과 일부 극우 세력들은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중국에 굴복했다느니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느니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죠.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먼저 각 정상들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입니다.科技部部长、 기술부 장관입니다. 部部长、 공업정보화부 부장입니다. 商务部部长、 상무부 부장입니다. 大使、 주한 조국 대사입니다. 大使夫人、 대사 부입니다. 外交部副部长。 외교부 차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인공호흡기가 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널리 퍼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란 세력들과 극우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부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방중의 핵심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에 총 14건의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급망 협력입니다. 그동안 희토류나 핵심 광물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통용 허가제도 도입 협조를 확답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생명줄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합의입니다. 이제 상품만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콘텐츠 금융 서비스가 중국 시장의 안방으로 들어갈 법적 토대를 마련한 거죠. 200여 명의 경제 수제장들이 왜 대통령과 함께 갔겠습니까?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만 무려 32건의 기업 간 MOU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부러워 미치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 바로 이 도장 찍힌 서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상황은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일본은 가치 외교라는 허울 아래 중국과 사사건건 날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죠. 일본 기업들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소외되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수출길은 막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올인하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정작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일본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에게 중국의 이간질에 속지 말라고 훈수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니 배가 아픈 수준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한국마저 중국 시장을 독식하면 일본 경제는 끝장이다 라는 위기감이 비이성적인 비난으로 분출되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도 결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중국 봉쇄망 때문에 첨단 기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봉쇄망을 뚫어줄 숨구멍이 절실합니다. 그 숨구멍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이번 우리 경제 사절단을 국빈급으로 대접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없으면 중국도 힘들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국의 절박함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패를 활용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거래 외교를 한 것이죠. 일본처럼 무조건 척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굴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보장하면 협력하겠다는 당당한 태도에 중국이 응한 것입니다. 이번 방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바로 청대 석사자상 기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우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귀한 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자상을 중국 측에 기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서명식에 참가를 하며 감격을 표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과거 국권을 빼앗겼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싸웠던 동지였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한중의 역사적 연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병난도 정신을 언급하며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챙기는 고려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굳건히 하되 중국과는 철저히 국익을 위해 거래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여준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압박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 말씀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여유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구걸하지 않는 외교, 할 말은 하는 외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우리 드라마 영화가 발묶여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문화 콘텐츠 교류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물꼬를 틀자고 합의한 건 엄청난 진전입니다. 또한 서해상의 민감한 현안인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했고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단속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까지 꼼꼼하게 챙긴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의 이간질에 넘어갔다고 호도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기업의 밥줄을 챙기고 우리 문화의 영토를 넓히고 있을 뿐입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낡은 이념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재명 정부는 2026년에 새로운 실리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석사자상 기증과 병난도 정신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정서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한한령 완화와 서해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실질적인 보따리를 챙겨왔습니다. 200여 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방문한 것은 중국 시장에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짓든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를 원하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깨어있는 목소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속 시원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